자, 오늘은 심폐소생술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LS, ACLS를 준비하는 의료진 또는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등의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직 의료진들은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학생일 때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만료 전에 리뉴얼 과정을 수강해야 다시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료가 되면 신규 과정부터 다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CPR 자격증에 응시가 가능한 보건의료 계열 직종은 25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사, 치과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도 있고 그 외 응급구조사나 보건의료 계열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MD는 메디컬 닥터, 의사, 치과의사 등을 말하고 논 MD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 계열 학생 등을 말합니다. BLS와 KBLS와 같은 기본 우생술은 MD, 논 MD 모두 신청 가능하고 ACLS, 칼스는 전문 우생술입니다. MD, 의사는 BLS를 하지 않아도 이 ACLS나 칼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논 MD인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은 BLS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이 유효해야 ACLS나 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의료계 학생들은 최종 학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해외로 나가려면 BLS뿐만 아니라 ACLS가 꼭 필수로 필요합니다. 칼스는 한국형 전문 소행술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고 미국 심장협회 아하의 ACLS 자격증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ER이나 ICU, 카디악 유닛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취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ACLS 프로바이더 과정 참여자를 보면 어떤 회차에는 이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사 선생님들만 해서 각자 신청을 했는데도 열대 명이 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요즘 많이 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국가나 싱가포르도 필수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의 표준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아하 자격증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BLS와 ACLS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밖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의식, 맥박, 호흡을 확인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게 연락하고 AED를 들고 올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컴프레션을 하면서 CPR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병원 밖에서 심정지 또는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본 소생술을 BLS라고 합니다. 자, BLS를 하고 있으니 119가 도착했습니다. 119가 환자를 인계받는 순간부터 BLS는 끝이 나고 사실상 ACLS 프로토콜에 준하는 수준의 응급처치가 시작이 됩니다. 119 구급대원은 대부분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인투베이션을 통해서 기관 내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각종 응급처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IV, IO 루트도 확보를 하고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심장 리듬에 따라서 제재동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병원 내 의료진에 의해서 ACLS 프로토콜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병원 외에서 119에 의해 이송을 하는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코드 블루라고 하는 병원 내 심정지 상황도 많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전문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공간, 장비, 의료진 모든 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도 확보, 제세동, 응급 시술을 시행하고 응급 약물 투여, EKG 등 분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따른 하이 퀄리티 CPR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ROS가 되면 벤틸레이터, CRRT, TTM 등을 통해 포스트 어레스트 케어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 수행술 ACS라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어떤 교육 과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BLS와 ACLS, 그리고 KBLS와 칼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하에서 CPR이라는 개념이 1960년에 처음 등장했고 그 후에 BLS 프로바이더 과정을 만들어서 공식화하고 지금의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의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것이
KACPR에서 만든 KBLS, 칼스입니다. 지금은 그 외에도 달스, K팔스, KMBLS 등의 교육 과정들이 생겨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협회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각각 다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각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반영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LS와 KBLS를 먼저 비교해보면 BLS는 프리테스트가 없고 KBLS는 프리테스트가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두 협회 모두 동일하고 교육 비용은 교육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이나 학교 등 10군데 정도에서 교육 기관의 비용을 보고 자료를 만들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하 BLS는 거의 대부분 15만 8천 원 정도였고 최소 13만 8천 원에서 최대 17만 8천 원 정도로 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KBLS는 비용을 무료로 하는 기관도 있었고 최대 16만 원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무료로 하는 곳들은 학교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2만 원도 많았고 5만 원으로 교육비를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이 16만 원 정도였습니다. 교육 비용의 구성은 그 교육비와 준회원비, 교재비로 구성이 되는데 아하는 이북이 있고 KACPR에서는 군사 출판사의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ACLS랑 칼스입니다. 일단 두 과정 모두 프리테스트가 있고요. 교육 일정은 2일입니다. 교육 비용은 역시 아하 과정 정도 높습니다. 가끔 실기나 필기에서 탈락을 해서 재교육 신청하는 분들도 봤는데 그때는 재교육비가 따로 들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내용에 있는데 두 협회 모두 CPR 알고리즘에서 대표적인 CPR 리듬인 쇼크오버 리듬, V핍과 펄스 리스 V텍, 그리고 논 쇼크오버 리듬인 에이시스톨과 PE를 다룹니다만 이 아하 ACLS에서는 타키카디아와 브레디카디아 알고리즘도 추가되기 때문에 판도케 내안을 EKG 리듬도 많고 알아야 할 약물도 추가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공부한 내용이 많은 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별 프로그램과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BLS와 ACLS 등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코스가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프로바이더 코스는 MD와 논 MD가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MD라는 것은 메디컬 닥터, 의사를 말하고요. 논 MD는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고요. 프로바이드 코스에서 필기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여 수료하면 인스트럭터 코스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인스트럭터 코스는 강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기존 강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등의 서류적인 절차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코스는 인스트럭터 코스를 수료하게 되면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강사가 되기 위해 직접 강의를 이끌어가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모습을 평가받는 현장 평가 단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대표적인 CPR 자격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